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남현 교수님을 모시고 가상자산 미래 투자 전략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획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10분 쉬셨죠? 네네. 아까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너무너무 중요했고. 네. 근데 아까 하시기 전에 이제 관계 말씀도 해주셨고. 네.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교수, 오늘 신문에도 나는데 네네. 금융감독원에서 네네. 뭐 8조 5천억이나 되는 돈이 엄청 해외로 크네요. 빠져나갔다. 네네. 근데 의심이 간다. 네네. 근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3명은 구속이 됐습니다. 네네. 일본에서 가상 자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네. 한국에 가서 그거를 해외로 송금했어요. 네. 근데 왜 그런 일이 가능한지 조금 원리를 좀 설명 주시겠습니까? 신문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질 않아요. 아마 기자들이 잘 모를 겁니다. 네. 우리 나라에 네. 지금 가상 자산, 네.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네. 이게 열풍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네. 이 가상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팔고 사면 네. 해외보다 뭐 김치 프리미엄, 김푸가 그게 김치 프레미이군요. 그렇습니다. 네네. 김푸가 뭐 10%, 20% 이렇게 지금 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비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싸지요. 왜냐면 우린 지금 한국 거래소가 업비트, 빗썸 지금 큰 게 두 군데잖아요. 네. 이제 거기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면 네. 이제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걸 네. 팔아서 환전을 해서 해외로 돈을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금액이 8조 원씩이나 됩니까? 하여튼 8조 5천원인데 네네. 그게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네, 엄청나네. 예, 이 지금 시작이라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전 은행 지점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금융감독원, 네. FIU, 네. 금융감독원이 네. 이게 뭐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8조 원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네. 정보원에 네. 신고가 안 됐나 그러면은요? 그 부분은 네네. 신고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그냥 놓쳤고, 뭐 의도적으로 놓친 것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이번에 정비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우리 6부 네네. 가상자산 투자자 6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재밌었습니다, 5부.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네. 금융위원회, 네. 금융감독원, 네. 금융정보분석원이 좀 이 가상자산 관련 이 거래 관련해서 좀 책임감 있게 좀 문제 해결을 해야 될 거로 지금 봅니다. 네.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난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이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금 국내 거래소가 35개예요 현재. 네. 근데 해외에 무수히 많은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네. 그 거래소를 통해서 우리 내국인들이 거래하는 게 네. 이게 사실은 불법이잖아. 그지요? 근데 우리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 그렇죠. 거래소를 네, 통하는 건 네. 불법이다. 네. 네. 그게 지금 엄청나게 그것도 문제잖아요. 네. 금융감독원, 우리 금융정보분석원은 좀 보다 우리 이 가상자산 관련 네. 이 거래를 좀 주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고 좀 강력한 대책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지금 이제 달러가 엄청나게 누출이 되는 거지요. 네. 큰 국가적으로 문제입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면. 네. 자, 이제 뭐 계속 뉴스가 나오면 또 네. 그때그때 좀 세설 좀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이제 6부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6부를 방송해 주시는데 아까 도표를 보면 여기까지 해주셨어요. 네, 네. 이거 오아 게이트. 네네. 이번에 이제 엔드 게이트 쪽으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예. 자, 우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 오아 게이트의 뭐 4가지 독립 변수가 이 오아 게이트에 의해서 한 목적적으로
비트코인, 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가상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해야 되겠지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금 엔드 게이트가 있습니다. 요 밑에 요거요. 네네. 엔드게이트 요거. 네네네. 요거 말씀하시는 네네. 겁니다. 예, 그 네. 엔드 게이트에도 네. 네 가지 그 독립 변수가 있어요. 그 가용성이 availability, 가용성이 충분하냐. 예. 가용성이 availability. 네네. 그다음에 이제 capacity, 용량이 충분하냐. 아, 용량 용량. capacity. 네네. 그다음에 이제 security네요. 그다음에는 보안성, 이 보안성이 충분하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지속성, continuity, 네. 지속성이 지속 충분하냐. 이 네 가지 독립 변수가 한 가지만 부족해도 네. 이게 엔드. 이건 엔드입니다. 지금 오화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그렇죠. 네. 여기 예를 들어서 가용성이 없으면 네. 이 엔드 게이트를 통해서 나오는 가치는 네. false잖아요. 네. 거짓이잖아. 네네. 가치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 네. 그러면 그 제로와 유용성이 아무리 높아도 또 엔드잖아요. 네. 엔드 게이트잖아요. 예.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가치는 제로가 되잖아요. 아하. 네. 그래서 이 엔드 게이트, 이 좌측에 있는 엔드 게이트가 우리가 워런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말로 보증성, 네. 보증이지요, 보증. 우리 가상 자산의 보증을 누가 할 것이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그거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네. 자, 첫 번째, 이 availability, 우리말로 그 가상 자산의 가용성, availability.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서비스가 전 세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네. 서비스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서비스가 가용하지 않다면 네. 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 자산이 제공하는 최종 고객에게 전달하는 그 가치는 제로가 되잖아요. 네. 그죠? 지금 이제 이 워런티 보증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availability 가용성이 도대체 뭐냐? 이거 availability 요 가용성 요거 예, 네. 그렇죠. 이거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가상 자산에 대한 미래 투자 전략을 정확히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용성, 우리말로 가용성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요걸 availability를 우리는 가용성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그 노트북, 워크스테이션 가지고 계신데 네. 그 스마트폰이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에 그 가상 자산 비트코인이나 이 이더리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없지요. 네네. 그럼 그 어베이러빌리티가 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스마트폰이 고장이 1년 365일 1일 24시간 동안 고장이 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스마트폰. 우리 큰일 나요. 우리 조금이라도 뭐 이상하면 자, 그래서 네. 이거를 고장과 고장 간의 그 시간을 우리가 영어로 MTBF 이렇게 얘기를 해요. Mean Time Between Failure. 고장과 고장 간의 그 평균 시간이 네. 얼마냐? 자, 1년 365 곱하기 네. 12달 뭐지요? 이 365일 곱하기 하루가 24시간이니까 네. 24 만큼의 1년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안 나면 365 곱하기 24시간에 그 MTBF라는 그 가용성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계산하는군요. 그렇지요. 그럼 네. 그 1년이 아니고 네. 5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 네. 그러면 5 곱하기 365 곱하기 아. 24시간에 이 MTBF가 확보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걸 우리가 MTBF를 딴 말로 가용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고장이 났어요. 네. 고장이 났는데 고장을 회복하는데 평균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아, 그것도 중요하죠. 네. 네. 고장이 만약에 5년 동안 한 번도 안 나다가 5년 후에 고장이 났다 이거야. 네. 고장이 났는데 평균 고장 수리 회복 복구하는데 1년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한 달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예. 아니 며칠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지요? 난리 나죠. 그렇죠. 핸드폰. 네. 그래서 우리가 그 mean time to repair, MTTR 뭐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네. 지금 제가 MTBF, MTTR 이런 전문 용어를 써서 네. 이 가용성, availability가 뭐냐. 네. 야, 여러분 비트코인이 MTBF, MTTR이 얼마인지 아시고 투자하신 사람 있어? 그것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더리움이 네. MTTR, MTBF가 즉 availability, 가용성이 얼마냐? 네. 그거 설명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아니 우리가 얼마 올랐다 이런 용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상 자산이라는 네. 그 서비스의 그 우리가 그 체계적인 접근, 과학적인 접근, 네. 그 지난번에 제가 그 잘 훈련된 그 이 경영 관리, 잘 훈련된 엔지니어링 기법 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의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우리 가상 자산 미래 투자 의사 결정도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그 이 가용성, availability라는 그 독립 변수 하나가 네. 이 one of warranty잖아요. 네, 네, 예. 보증 수단 중에 하나가 가용성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네, 가용성. 네. 네. 이 가용성이 확보 안 되면 유용성이 그 오화 게이트의 여러 가지 무슨 그 성능이 아무리 좋고 네. 그 공간 극복, 시간 극복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능이 엄청나게 좋은 가상 자산이라 할지라도 네. 이 가용성, 어베이러빌리티가 확보 안 되면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는 제로라는 거야. 네. 네. 자, 비트코인이 가용성, 어베이러빌리티가 확보가 되는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느냐. 네.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가용성을 확보하느냐. 이거 따져야 돼. 그지요? 아하, 네. 우리 가상 자산 투자자들이 이거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안 따지고 투자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묻지마 투자다. 야. 묻지마 투자입니다. 네. 그 어베이러빌리티가 매우 중요한 그 이 문제인데,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자, 우리 그 이 박사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로 저는 보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야. 네. 여러분, 그 이 가용성 확보를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천년 아니 수만 년에 그 365 곱하기 24시간 동안 고장이 한 번도 안 나고 네. 이 가용성 확보를 할 수 있느냐? 그거야 불가능하겠죠.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지요? 네. 그러면은 그런 그 가용성을 기술적인 문제 말고 네. 기술적인 문제 말고 관리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그지요? 아. 그지요? 자,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네. 가용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인 그게 뭐냐? 네. 관리적인 대책이 뭐냐? 네. 그지요? 네. 그 기술적인 대책, 관리적인 대책이 뭔지 따져야 되거든. 아하. 네. 그게 강구가 돼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네. 그 이 화폐 원화 있지 않습니까? 그 원화의 가용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요? 네. 그 가용성을 그 조폐공사가 돈을 필요시에 찍어서 뿌리잖아, 그지요? 네. 그 가용성을 확보하는 게 테크니컬 이슈냐, 매니저리얼 그 관리 경영 이슈냐,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이 박사님? 일단은 테크니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기술적인 문제. 그렇죠. 일단은 테크니컬 그 이슈에 의해서 최대한의 네네. 가용성 확보를 해야 되고, 네. 그거를 뛰어넘는 문제 해결은 관리적인 대책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네. 근데 우리가 이 가상 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 다 해결했다고 떠드는 거잖아, 지금. 네. 관리적인 대책이 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기술이 뛰어나다고 얘기해 항상. 기술이 뛰어납니다. 그 관리적인 대책이 뭐냐면 네, 네, 경영 능력, 네. 무슨 그 어떤 지식 네. 또는 무슨 여러 가지 그 조직 구조, 하여튼 사람 네. 이런 문제들이 관리적인 대책이거든 네. 사실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용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네, 네. 이게 기술적으로도 대의되지만 네. 기술적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관리적인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아하. 된다. 네. 우리 가상 자산도 똑같습니다. 네. 가상 자산이기 때문에 탈중앙화돼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죠. 그렇게들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방송 많이 했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바보들의 대행진. 바보들이 대행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방송할 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 자, 네. 두 번째 네. 이 availability 가용성 확보가 돼야 네. 된다. 예, 어베르. 예. 두 번째는 그 capacity 우리말로 용량이라고. 여기 캐퍼시티 이거 하는 겁니다. 이 용량은 우리 스마트폰의 용량, 네. 또 네트워크에 네. 스마트폰이 모바일 네네. 인터넷까지 다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 네트워크 4G, 5G, 6G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렇죠. 네. 그게 그 용량의 그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의 고속도로의 네. 그 캐포잖아. 그 네. 4G, 5G, 지금 6G. 5G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완벽한 5G는 아니다 뭐 이렇게 떠들기도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모바일 그 LTE 이런 게 다 네. 그 이 캐퍼시티를 확장하자는 네, 네, 그런 노력의 일환이지요. 네. 자, 우리가 이 용량을 그 확보를 하고 있느냐? 예. 여기 그 enough라는 말을 썼어요. 충분히 enough라는 말을 썼죠. 왜냐면 capacity enough. 예. enough 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거든. 그렇죠. 워런티 보증이 안 되거든. 네. 그지요? 그래서 이 캐퍼시티 그 메모리의 그 캐퍼시티 네트워크 이 트래픽의 그 캐퍼시티 어떤 CPU의 캐퍼시티 하드웨어의 캐퍼시티뿐만 아니라 네. 소프트웨어의 캐퍼시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얘기할 때 시스템 캐퍼시티거든 지금요. 네. 시스템 캐퍼시티가 이너프 아니야. 네. 시스템이라는 말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워크스테이션, 노트북뿐만 아니고 네트워크 장비들이 엄청나게 전 세계에 네. 많지 않습니까? 그 용량이 이 캐퍼시티가 확보가 돼야 된다. 네. 용량이 확보가 안 되면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 못 하잖아. 그죠? 트랜잭션이 무슨 그 퍼포먼스가 얼마까지 나와야 되는데 처리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캐퍼시티가 워런티 중에 중요한 두 번째 네. 그 독립 변수. 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가치를 우리 고객에게 딜리버리를 하려면 이 캐퍼시티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근데 캐퍼시티를 그 비트코인 무슨 이더리움 그 17,500종의 가상 자산이 캐퍼시티 하고 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전부 어디에 얹혀가느냐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웹 서비스 이런 거에 다 얹혀가는 거잖아요. 아니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 네. 인터넷 환경에 의존적이잖아, 그죠? 네. 지들이 독자적으로 그 용량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아니 전체 용량은 또 이 이더리움, 비트코인 관련한 그 캐퍼시티 또 자체 내의 캐퍼시티 이런 것들을 우리 그 투자자들에게 고객에게 공개해야 돼 원래는요. 네. 공개 안 하면 우리가 그거 믿고 투자할 수 없잖아, 그치? 네, 네. 사용할 수 없잖아. 네. 이 워런티가 안 되는 우리가 그 지폐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워런티가 안 되는 이 가상자산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는 그 이 시큐리티
security 우리말로 보안성 이 security, 예, 예, 예. security enough 요거 말하는 겁니다. security 예, 예. 보안성이 충분하냐? 예, 요거, 예, 네네네. 자, 이 보안성이라는 말은 네. 그 엄청나게 이 용어도 포괄적입니다. 네, 이 우리가 이 가상자산 서비스가 보증 워런티가 되려면 보안성 확보가 되어야 한다. 워런티에는 아주 필수적일 것 같으네요. 그러면 보증을 해준다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예. 이 보안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상자산 서비스를 받고 이용할 때 그 가상자산을 위변조하는 문제잖아요. 네. 해킹하는 문제. 네. 그 이 바이러스 웜 이런 그 뭐 제로데이 어택 무슨 뭐 여러 그 이 네트워크 비밀을 이용한 그런 어택 이런 공격으로부터 네. 이 가상 자산 서비스의 보안성, 안전성, 이 세이프티, 안전성, 네. 시큐리티, 보안성 요거 확보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시큐리티는 이 7개 계층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돼요. 아, 네. 그 맨 밑에 있는 계층을 우리가 물리 계층. 물리계층. 우리가 전기적으로 연결이 되면 네. 물리적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네. 그 네. electrical connection. 네. electrical connection. 전기적인 연결. 네. 그죠? 이 물리적인 연결도 보안 문제가 있어요. 네. 보안 문제가 만약에 electrical connection을 해서 생긴다면 네. 연결을 끊으면 되지, 그지요? 그렇죠.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정부에서 과거에 보안 문제를 망분리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망을 분리한다. 예를 들어서 뭐 섞이지 않게. 예. 그러니까 우리 그 국방부다, 네. 아니 행정안전부다. 네, 예, 예. 그러면 행정안전부나 국방부의 기밀을 요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네. 인터넷망과 네. 인트라망, 응? 인트라라는 말, 인트라 내부망을 분리한다. 그렇죠. 아, 그건 제가 정확히 압니다. 그걸 좀 들으면 제가 방송사에 근무를 했으니까 네네. 방송사의 주조종실에 네네. 컴퓨터는 그 다른 쪽하고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송출 시스템은 그 왜냐하면 인트라망으로 거기서만 그 방에서만 운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방송 순서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엉뚱한 프로그램을 자기가 네네. 껴준다든가 하면 안 되니까 그 방에서만. 네네. 예, 저 그래서 그때 이해했습니다. 아, 이게 분리가 되어 있구나. 그 매우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이제 우리 그 국가 보안 네. 그 안보 문제는 이제 그 주책임이 국정원 지금 뭐라 그러지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의 정보본부가 있습니다. 네, 네, 네. 미 연방 정부의 DIA가 네, 있듯이 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거기가 사실은 네. 주책임이야. 이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 네. 이 세이프티 이거 관련해서 네. 그 이 보안성 그 물리적인 연결조차도 네. 이 시큐리티 보안성을 높이기 확보하기 위해서 단절을 하잖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예. 대로 방송국 안에 방송 주조종실만 시스템? 따로. 예.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망 분리 그래서 인트라넷 내부망 네. 이 인터넷 외부망 네. 인터넷이 전 세계 연결 다 돼 있는 인터 커넥션 인터넷인데 그 물리 계층도 우리가 시큐리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망 분리 운영을 정부가 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그쪽의 전문가인데 네. 그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전기적으로 연결하면 뭐 하여튼 해킹 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네, 사실은. 그죠? 물리적으로 단절을 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스파이가 침투를 하지 않는 한 네. 네트워크로는 이 뭐 시스템적으로는 이게 그 해킹 당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그 데이터 링크라는 그 계층이 있어요.
그 데이터 링크 수준에서 보안 문제 해결해야 그러니까 되고 물리적인 고- 세큐리티 위에 데이터 링크 데이터 링크. 계층에 네. 그 이제 그게 있어요. 그 네. 거기서도 보안 문제가 생겨. 네. 그래서 그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한 단계 위에 문제를 네트워크 그 레이어,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계층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거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네트워크에서는 그렇지. 보안 문제가. 그래서 네. 거기에 보안 문제, 시큐리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위에 무슨 세션 레이어, 그 위에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이렇게 7개 계층으로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보안 컴퓨터 보안을 연구한 사람들은 그 계층적인 걸 다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솔루션들이 다 다른 거야. 그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이 있고 그 링크 솔루션 보완하는 게 있고 뭐 세션 보완하는 게 있고 애플리케이션 보완하는 게 있고 지금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뭐지요? 물리적인 거는 관계없지. 그렇죠. 어차피 다 연결돼 네, 있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세션, 프레젠테이션, 트랜스포트 뭐 이게 다 그 이더리움, 비트코인에서는 보안 문제 신경 안 쓸 거야. 거기까지 쓸 수가 없어. 네. 그러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그 가상 자산 17,500종은 애플리케이션이거든. 그 애플리케이션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지요? 하루 저녁에 다 바꿔버릴 수 있어. 애플리케이션. 그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시큐리티도 중요한 거야. 네. 그 시큐리티가 애플리케이션 수준에서도 워런티 보증이 안 된다면 그 가상 자산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밸류 가치는 제로가 되지. 그렇게 엔드니까. 엔드니까. 예. 시큐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지요? 네. 그 시큐리티가 보장이 안 되면 네. 소비자가 그 서비스를 그 가상 자산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바보가 아니면 그러면 우리 그 350만 그 이 가상 자산을 투자한 투자자가 소비자인데 네. 바보들이잖아. 그렇죠. 350만 20, 30, 40들이 가상 자산에 투자를 했잖아요. 왜냐면 시큐리티 문제만 해도 그 물리적인 계층에서부터 애플리케이션 계층까지 어디 7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7개 계층의 보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를 투자한다는 게 묻지마 투자잖아. 이 바보들의 행진이잖아. 그지요? 위험하군요. 위험한 일이군요. 네. 위험한 정도가 아니고 네. 뭘 이런 거를 그 우리 국가사회를 누군가 개도 개몽해서 좀 사실을 사실대로 그 알려줬어야 되잖아. 근데 왜 지금까지 저도 언론계 출신입니다만 그런 거 방송을 하거나 신문에 난 일을 본 일이 없어요. 이 토픽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모르니까. 쉽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첫 번째 잘 모르고 모르니까. 저쪽 모르니까. 그렇지. 네. 이거는 사실 실무 경험과 네. 그 이론 학문적인 그런 충분한 고민을 안 한 사람은 사실 말하기 참 어려워. 사실 뭐 전 지금까지 방송할 때 뭐 비트코인 그러면 아주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이 얘기만 했어요, 제가. 완전히 거짓말 방송했네. 자, 그다음에 이 시큐리티 문제도 네네. 테크니컬 이슈냐, 네. 매니저리얼 이슈냐 이거 잘 구분을 해야 돼. 또 그 나뉘는군요. 그렇지. 테크니컬 부분과 매니저 부분이고. 자, 보안 문제를 네.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완벽하게? 더 뛰어난 해킹 기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거 어쩔 거예요, 그러면. 해킹이 발생하면 어쩔 거야? 그 다음에 관리 문제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큐리티를 워런티 보장하는 것도 네. 이 기술적인 그 솔루션,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그 애플리케이션 수준의 솔루션, 시큐리티 솔루션이 시큐리티 기능이 장착이 돼 있대 여기요. 자, 미 연방 정부는 모든 솔루션을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요. 시큐리티 리퀘어먼트를 그 7개 계층에 응용 계층부터 물리 계층까지 7개 계층의
시큐리티 보안 요구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그 보안 요구 사항이 반영된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미들웨어,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까 DBMS 패키지 있었잖아요. 네. 자, 미 연방 정부는 운영 체제에 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우 OS를 살 때, 윈도우 11, 윈도우 10 이런 거 살 때 네. 그냥 윈도우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사거든 윈도우를. 그 애플리케이션이죠. 윈도우는. OS야. OS예요. 운영 시스템 체제. 오퍼레이션 운영 네. 체제. 네. 그 OS를 살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냥 사. 예, 그냥 사지. 예. 커머셜리 어베러블 네. 오프 더 셀프 커츠라고 그러는데 네. 상용 그 이 OS 윈도우를 DBMS 패키지도 그냥 상용으로 있는 거 그냥 사. 네. 근데 미 연방 정부는 어떻게 사느냐면 네. 이 보안성 요구사항 스펙을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요구사항을 반영한 윈도우 OS 영어로 Secured 윈도우 시큐어드. 아, 안전성이 확보된. 그렇죠. 예, 시큐어드. 보안성 요구사항을 반영한 Secured 윈도우 OS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단계 다 아니 그러니까 그 OS는 예. OS 기능에 OS만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DBMS 패키지다 그러면 네. Secured DBMS 패키지. DBMS. 네. 그 오라클이 전 세계 만들어서 막 팔잖아. 우리 네. 대한민국 정부도 엄청나게 샀어. 예? 네. 우리 삼성, LG 뭐 재벌이 됐건 무슨 네. 중견기 그거 오라클 다 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데이터베이스 검색하는 그 그렇죠. 엔지니어. 네. 네네. 예. 그 오라클 DBMS도 그냥 상용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네. 미 연방 정부는 Secured 오라클 DBMS를 주문 제작해서 산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군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이제 소프트웨어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그게 바뀌지 않았어요? 그냥 살 때 그냥 사지 않고 시큐어드 된 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네. 이 소프트웨어를 그 국가의 주요한 자산으로 아직도 인식 안 하고 있어요. 그 지금 그 우리 지금 그 산업체들 네네, 지금 예. 조심해야 되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위기에 빠진 것은 아하. 그 이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지 못한다. 네. 소프트웨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네. 그 LG, 삼성, SK 무슨 뭐 온 동네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해.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교수님, 우리 한국 관료들은, 한국 오너들은, 한국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를 절대 돈 주고 안 삽니다. 네. 소프트웨어를 돈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네. 텔레비 냉장고를 사면 네. 하드웨어 껍데기를, 자동차를 사면 하드웨어 껍데기만 보고 사지 네. 그 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고 네. 그거에 의해서 이 소프트웨어 값을 지불하는 고객이 정부가 관료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잠깐 이제 네. 기획을 하면 이제 컴퓨터를 한 대 샀어요. 음. 제가 용산에 가서 샀어요. 근데 컴퓨터 이제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 하드웨어를 산 거죠.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깔아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공짜로 깔아드릴까요? 뭐 보니까 여러 개를 깔아준다고 해서 난 싫다고 그랬어요. 난돈 주고 사겠다. 돈 주고 사겠다. 왜냐하면 나는 방송을 아유. 하는데 우리 혹시 박사님은 훌륭하십니다. 제가 방송하는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정품을 난 샀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야 이거 내가 빨리 고쳐달라. 아래 한글 이거 빨리 고쳐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 뭐 용산에 계신 분들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안 되지만 컴퓨터 사면 물어봐요. 깔아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도 근데 그래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네. 이 소프트웨어 인식 부재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의 가격 지불을 안 하는데 이거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대한민국이 치를 겁니다. 삼성전자가 치를 거야. 아니 우리 정부 관료들, 네. 우리 정치인들 네.
아니 우리 교수님들도 그래요. 그 소프트웨어는 누가 돈을 주고 사느냐? 어? 그냥 덤이지 예. 따라 붙는 거지. 그래서 컴퓨터 사면 뭐 아까 깔아드릴까요? 공짜로 깔아드릴까요?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 맞아요. 예. 지금 이게 그 우리 가전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에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네. 우리 그 자동차, 네. 조선, 네. 항공기, 전투기 이런 데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네. 지금 그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옛날에는 그 내장용 소프트웨어 반도체 그 시스템 반도체가 200종이 들어갔는데 네. 지금 몇 종 들어가는지 아세요? 몇 종이나 들어갑니까? 그거 궁금합니다. 예. 지금 600종으로 3배가 늘었다는 거야. 아. 지금 자동차 값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벤츠 네. 그 마이바 한 대 값이 한 3억 원, 4억 원 하잖아요. 네. 네. 그 3억 원, 4억 원 중에 그 엔진 네. 그 껍데기 네. 차체 네. 타이어 네. 그거 다 합치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우리 상당히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 4억 원 중에 1억 원이 될까? 안 됩니까? 안 되지. 80%가 소프트웨어 값이야. 그 내장된 그럼 소프트웨어가 굴러다니는 거네요. 그 고급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굴러다니는 겁니다. 그 인베디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네. 아까 600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200개에서 지금 아니 앞으로는 2000개 들어갈 거야. 네. 2000개. 그 소프트웨어 값이에요. 음.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F-22, F-35 전투기 있잖아요. 전투기요. 네. 그 한 대 값이 3천억 원이거든요. 네. 네. 한 4천억 원도 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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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천억 원 중에 90%가 소프트웨어 값이에요. 그 엔진 뭐 날개 동체 금으로 발라도 네. 그 400억이면 뒤집어 써. 네. 아니 300억이면 뒤집어 써. 300억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그죠? 네. 300억이면 3억 원짜리 벤츠 100대잖아. 그죠? 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네. 그럼 그 값이 뭡니까? 지금 그 안에 내장된 그 고도 정밀 그 이 센서 시스템, 그 이 커맨드 컨트롤 시스템, 그 파이어링 서포팅하는 시스템, 그 소프트웨어거든 전부. 네. 그 소프트웨어 값이 3천억 원 중에 2,700억 원이 90%가 소프트웨어 값이. 소프트웨어 값이요. 자, 우리 그 지난번에 제가 이 스마트폰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개당 제조 원가가 200불이거든요 현재. 예. 삼성전자가 200불 들어 이거. 예. 200불이면 하나로 한 25만 원. 그 정도 되겠죠? 지금 지금 환율. 얼마에 팔지요? 그럼 100만 원 가깝게 팔죠. 그러니까. 예. 그 우리가 몇 100만 원이 안 된다고 느낀 건 뭐냐면 할부 정책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요. 사실은 통째로 살라고 그러니까 돈 1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120만 원, 예, 130만 예. 원 가는데 예. 이 스마트폰 그 200불의 제조 원가 아니 네. 이게 지금 뭐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으로 네. 100만 원의 90%가 그 소프트웨어 값입니다. 이거 이 하드웨어, 이 케이스 무슨 이 안에 메모리 반도체 무슨 뭐 이런 그 카메라 이런 거 다 해봐야 10만 원 안 돼. 물리적인 건 1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 그럼 이 130만 원 중에 한 15만 원, 20만 원이 안 될 거야 하드웨어 값이요. 네. 그럼 나머지 100만 원이 90%가 이게 소프트웨어 값이거든. 네. 이 안에 내장되는 OS 운영 체제, 안드로이드는 뭐 그렇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여기 그 미들웨어, 예. 그다음에 여기 브라우저, 네. 여기 수없이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들어 있잖아, 그렇지? 네. 그게 소프트웨어 값이거든. 이게 그럼 모든 전 세계 프로덕트 제품, 전 세계 서비스가 전부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프로덕트,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서비스거든. 네.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뭐지요?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서비스. 서비스.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서비스. one of 소프트웨어 인텐시브 서비스. 예? 그지요? 예. 그러니까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큐리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네. 드리면 이 시큐리티의 요구사항이 아까 7개 계층에 다 있는데 네. 그 우리 그 IT 소프트웨어 그 IT 서비스의 그 시큐리티 요구사항
시큐리티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글로벌 스탠다드 ISOIC로 만들어놨어요. 네. 그 이름을 우리가 CC라고 그래. 이름이 CC, Common Criteria. 코먼 크라이테리아. 네. Regarding Security겠지. 네. 시큐리티 관련 공통적인 요구사항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어서 네.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이, 모든 국가가, 정부가, 모든 고객이 그거 기준으로 시큐리티 요구사항이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네. 미 연방정부도 그 CC 기반으로 그 아까 Secured Product, Secured Service를 받고 있어요. 네. 미 연방정부도 네. 국방성도 그 이 시큐리티 그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스탠다드. 예. 이미 나와 있어. 네. 그게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라고 어나더 이슈 딴 거다. 거기는 보안성이 딴 게 필요하다. 그건 모르는 그 학자들 주장이야. 그건 엉터리 네. 학자들이야. 네. 엉터리 전문가야. 전 세계 모든 그 이 컴퓨터를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제공되는 제품과 서비스는 그 CC 기반 보안성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 국가정보원이 네. 그 CC 기반으로 우리 국내 모든 그 서비스 그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 하드웨어 제품 서비스의 보안성 판단을 예. 전부 그 CC 기반으로 다 해. 지금요. 네. 국가정보원이 아까 국방부 정보본부가 네, 자 그러면 이 시큐리티는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정확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거 기반으로 한 500페이지 되는데 그 시큐리티 요구사항 스펙만 네. 예. 그 제너럴 리퀘어먼트, 네. 스페셜 리퀘어먼트 제가 표준은 네. 전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시큐리티도 기술적인 해결책을 최대한 강구하고 네. 이 관리적인 보안성 확보를 위한 대책도 강구가 돼 있다. 항상 그 물리적인 부분과 관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테크니컬 부분과 그렇죠. 매니지먼트 부분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 매니지먼트. 관리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느냐?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탈중앙화인데 어떻게 해? 그죠? 탈중앙화 얘기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관리적인 보안 대책이 없는 거지. 그치? 중요한 문제입니다. 탈중앙화는 그러니까 탈 매니지먼트화네 결국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군지. 자, 그런 그 사기를 네. 우리 그 전문가들이 벌이거든,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한 투자 전문가들이 네. 야, 우리 그 탈중앙화라 보안에 문제 없다.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럽니다. 예. 그것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대단히 민주적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것이 뭐라 그럴까 아주 그 어떤 선한 일인 것처럼 지금 포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중앙화는 나쁜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네. 이게 테크니컬 이슈보다 네네. 이 매니저리얼 이슈가 더 네. 중요하다. 네. 이 얘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네. 미국의 모든 석학들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하여튼 동서고금을 통해서 늘 주장하는 게 네. 이 관리적인 이슈가 기술적인 이슈보다 더 중요하다. 네.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 네. 이 기술적인 이슈보다 경영, 관리적인 이슈가 더 중요하다. 네. 선진국과 후진국의 그 차이는 네. 테크니컬 이슈가 그게 아니고 아니라 매니지먼트 이슈다. 매니저리얼 이슈다. 계속해서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네. 그래서 우리 그 비트코인 그 미래 투자 의사 결정을 하실 때 네. 기술적인 게 마치 모든 것을 다 하는 양 그렇게 넌센스 오버센스해서는 안 된다. 네. 그 관리적인 매니저리얼 이슈가 뭐냐? 네.
그 대책이 강구 보안성 네. 여기 가용성 이 용량 네, capacity, 보안성, 이런 거 security, 강구가 네. 됐느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 continu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continuity, continuity. 우리말로 연속성? 지속성, 예. 지속성 확보가 되느냐. 네. 우리가 그 서비스가 뭐 1년 후에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렇죠. 네. 5년 후에 없어지면 안 근데 되잖아요. 우리 뭐 그치? 없어진 서비스 있잖아요. 그 가상자산 중에 뭐 최근에 가상자산이 지금 17,500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없어진 것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러니까 테라, 루나 예, 네. 뭐 전 세계에 가상자산이 생겼다 없어진 게 뭐 공식적인 통계로 6,400종이니까 네. 제 생각엔 17,500종보다 더 많을 거예요. 만들어졌다 없어진 가상. 게, 예. 그 가상 자산에 비트코인에 이더리움의 그 서비스 자산의 지속성, 컨티뉴어티 확보가 되느냐. 그 컨티뉴어티를 기술적으로 확보가 되느냐. 네. 관리적으로 누가 그 담보를 할 거냐. 네. 여러분 그 위안화, 달러, 한화는 네. 정부가 지속성 보장을 하지 그지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없어지지 않는 한 원화 지속성 확보는 되는 거죠. 그렇죠. 그지요? 예. 관리적으로. 그렇죠. 기술적으로가 아니라 관리적으로 그지요. 네. 네. 달러 미국이 부도나서 미국이 해체되지 않는 한 달러 기축 통화의 그 지속성을 지속성 가지고 있겠죠. 가지고 있지. 그건 미국 투자하는 거잖아. 그렇죠. 달러. 네. 그지요? 사는 거지. 미국이 망할 것 같다면 투자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 네. 위안화는 중국이 지속성 보장을 공산당이 네. 시진핑 인민정부가 네. 인민은행이 아마 할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서 제가 조금 좀 아는 척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교수님 좋은 좀 말씀. 네. 제가 아는 척을 하는데요. 이제 그 옛날에 그 일본이 이제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 본토를 침략할 때 두 개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국민당 정부와 네. 공산당 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장개석, 예, 근데 이제 모택동. 유명한 그 작가 그 수호민이라고 하는 화폐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네, 네네. 근데 뭐냐면 결국 중국 본토를 전부 통일한 거는 공산당이야. 그렇죠. 예. 그래, 결국 화폐 전쟁에서 국민당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 화폐 전쟁. 화폐 전쟁에서 이거 화폐 전쟁의 경우에서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이 공산당은 이 자기가 이제 점령 지역에서 철수를 할 때 네네. 어디 이제 쫓겨서 국민당 정부에 쫓겨서 철수를 할 때 써줬다는 겁니다. 뭐 내가 당신한테 닭 몇 마리 그 동안에 먹었다, 예. 쌀 몇 푼 했다, 이걸 돈을 써주고 나중에 그걸 갚았다는 거예요. 어이야. 네네.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이 발행한 화폐는 믿은 거예요. 그렇죠. 왜? 워런티가 되니까. 워런티. 그렇죠? 보증이 되니까. 보증이 되니까. 네네. 근데 국민당 정부가 그냥 막 찍어낸 돈은 나중에 국민당은 날라버리고 나중에 안 갚어. 짱찌스. 그러니까 국민들이 짱- 중국의 국민들이 예. 어떤 정보를 원했느냐? 공산당 정보를 원했다는 겁니다. 왜? 화폐 때문에. 화폐는 믿지 못. 국민당 정부가 발행한 화폐는 못 믿는 거야. 근데 왜 국민당 정부가 발행한 화폐를 못 믿는가? 처음에는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처음 왜 믿느냐면 국민당 정부가 발행한 화폐 뒤에는 달러, 파운드화가 뒷받침을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태환 화폐인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지원을 안 해준 거예요. 야 이제 너덜 화폐 더 이상 우리가 백업을 못 해줘. 그러니까 국민당 정부가 급하니까 그냥 찍어버린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국민당에서 발행 화폐를 안 믿는 겁니다. 결국 공산당이 왜 승리했느냐? 화폐 전쟁에서 승리했다. 워런티가 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제가 좀 아는 척을 했습니다. 아니요. 이 박사님이 너무 그 좋은 예, 말씀을 제가 워런티 아는 척을 좀 네, 했어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한마디 예, 조금만 네. 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골에 그 네. 소장농으로 저는 태어나가지고 소장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소장농 네. 어렸을 때 네.
그 아주 기분 나쁜 그 노예 같은 그 나는 노예구나.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느끼셨어요? 그럼요.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 왜냐면 시골에서 뭐 공부는 몰랐고, 네. 소, 네. 뭐 이런 가축을 길러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좀 네. 꼴이라고 그러죠. 풀, 네, 네. 이제 논두렁, 밭두렁, 네. 무슨 산에 가서. 꼴 보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 네. 어렸을 때. 저는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풀을 빈 것 같아. 아, 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혹시 썰의 쟁기질, 썰의질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망아지를 몰아가지고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는 공부하러 안 가고, 어. 이 나무하고 옛날에는 전부 아궁이잖아요. 네. 밥도 그 불 때 가지고 전부 밥을 지어야 되고, 겨울이면 나무를 해서 추운, 그 견디려면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그 산도 저희 그 시골에 뒷산이 여기 북악산보다 더 높아. 거기를 넘어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 겨울 이제 네. 그 소장농이었는데 그때 그 기분이 네. 지금도 정말 그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도 네. 저는 그 젊었을 때 네. 그래서 김일성이를 존경을 했어요. 네. 그 모택동을 존경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그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모택동과 이 장개석이가 전투를 해서 모택동이가 중국 대륙을 석권해 버렸잖아요. 네, 이겼잖아요. 네, 네, 네. 그 이긴 원인이 그 장개석은 그 이 부르조아잖아요. 네. 영주 그 많은 소장농을 거느린 집단들과 같이 결탁이 돼 있던 네. 그 장개석 네. 일당이잖아, 그지요? 네, 네. 그 모택동은 네. 공산주의니까 네네. 그 예.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네.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네. 그 땅을 다 나누어 주겠다. 네. 정부 소유이지만 네. 네가 지금 그 하는 건 노예가 아니고 자주적으로 이 땅을 토지를 그 경제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주겠다. 네. 김일성이가 아니 저 모택동이가 네. 김일성이도 그랬어요. 네. 그 베트남의 그 호진명도 호진명, 그랬어요. 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토지를 토지 주인인 경작자, 경자 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그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정권을 다 잡았어요. 네. 그 모택동도 장개석을 이길 수 있었던 게 그 대륙의 그 무지한 중국 그 인민들이 모택동을 지금 모택동이가 그 대륙 중국 사람들 그 인기 투표하면 1등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대륙을 통합한 네. 통일을 한 위대한 그 모택동이잖아. 인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토지 소유권을 네. 토지 경작권을 서민들한테 인민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렇게 홍보를 계속 가는 그 촌동네 다니면서 전부 그거를 설파했던 거잖아요. 예. 모택동이가. 네. 그래서 결국은 장개석이가 대만으로 쫓겨난 거지 사실은. 네. 실패한 네. 거지. 아니 지금 그 화폐 문제도 네. 그 보증을 네. 그 모택동은 했고 네. 토지도 사실은 그 보증한 거잖아 사실 네. 국민들한테. 예.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도 성공하려면 네. 그 워런티를 해야 돼. 예. 국민들한테. 네. 그냥 뭐 소리만 질러서 될 일이 아니고 네. 워런티. 오늘 그 8.15 그 광복절 그 네. 좋은 말씀들 많이 했을 거로 보는데 네. 네.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이 워런티 정부로서 여기 그 가용성 보증해야 되잖아요. 네. 또 이 용량 보증해야 되잖아요. 네. 또 이 보안성, 지속성 이런 보장을 우리가 기술적으로도 해야 되지만 관리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지, 그죠? 제가 그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게 political 이슈, 정치적인 문제냐, 매니저리얼 이슈, 경영 관리의 문제냐, 테크니컬 이슈, 기술, 과학기술, 공학의 문제냐, 하나 더 있어요.
윤리 도덕, 윤리도. ethical issue, 네. 윤리 도덕의 문제냐? 윤리 도덕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지, 그지요? 윤리 네. 도덕이 무너지면 철학이니까. 이 법이 아무것도 아니지, 네. 그지요? 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게 윤리 문제잖아요. 네, 네.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면, 저 요즘 그 이준석 그 전 대표를 보면서, 야, 이게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우리 그 기성 세대들이, 우리 이 2030, 40을 저도 뭐 교수를 네. 오래 했으니까 교육을 뭔가 잘못했지 않냐. 네. 우리 그 부모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우리 기자회견하는 거 보고.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뭔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네. 참 뭐라 그럴까, 슬프고 네. 자괴감을 느끼고 예. 참 어디서부터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우리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 참 그 고민이 됩니다. 하여튼 그 우리 이 박사님이 불의에 늘 도전하시는 그 용기 늘 제가 존경한다는 말씀 또 한번 드리고 네. 그 하여튼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진행하지요. 예, 오늘 아주 뭐 비트코인 우리가 지금 시작하고 있지만 결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주요한 어젠다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예,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주 네.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네. 예, 시청자 우리, 여러분 다음 주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